2021년 6월 평가원 문제 마지막 파트에 해당하는 의미 추론 비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유형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등급을 결정짓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가볍게 이해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는 어휘와 전후의 흐름을 통해서 얼마나 잘 추론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파악하는 문제인 만큼 전후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의미 추론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empty inbox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empty라고 하는 것은 텅 빈이라는 뜻이고 inbox는 수신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비어있는 수신함을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직역을 냈을 때는 비어있는 수신함이라는 뜻이겠죠. 실제로는 바로 의역을 내서 이 1번에서 5번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을 토대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밑줄 친 부분은 바로 의역할 수 있는 능력이 학생들에게 얼만큼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1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행동에 있어서 혁신적인 어떠한 지침을 따르자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디맨드, 요구,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 실수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완성하자라는 뜻이고, 정신적인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결속관계, 자, 이 관계를 removing, 제거하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5번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있어서 충분한 기회를 securing, 확보하자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노란색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텅 비어 있는 수신함이 이 노란색 부분하고 관련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는 일단 선택지에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에 있는 내용의 전후에서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보는 그러한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맨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변화를, 이 make가 목적어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하겠죠.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바로 당신이 일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의 어떠한 변화, 즉 change가 주어가 되겠죠. 이것은 switch to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전환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창의적인 일을 first, 제일 먼저 창의적인 일로 전환을 하고, second, 그 다음으로는 거기에 반응하는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여기 주어가 this일 때는 앞에 했던 말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그럼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는 것은 결국 의미한다. 자, blocking off 하면 많은 시간의 어떤 부분들을 매일매일, 이 block off는 원래 차단하다는 뜻도 되고 확보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확보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창의적인 일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간을 확보를 하는데, 여기 with가 뭐뭐한 채로 라고 해서 휴대폰과 그리고 이메일은 off, 끊은 채로 이 말이겠죠. 끊은 상태에서 창의적인 일에 시간을 확보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used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used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습관적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는 하지 않는 거죠. 상태를 얘기하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 좌절감을 느끼는 그러한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스위치, 자, 이 전환을 making 하는 것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내가 바로 into라는 것은 어떤 변화의 결과를 얘기할 때 전치사로 쓰이죠. 창의성이 아주 많은 작가로 변화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 부정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wasn't a single day. 단 하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앉아서 write, 쓰죠. 첫 번째, 기사를 쓰고, 또 블로그에 있는 포스트, 블로그에 올려야 되는 글도 쓰고, 또는 책의 챕터에 글을 이렇게 쓸 때, 여기 without도 부정입니다. 자, 여기도 부정이고, 여기도 부정이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고서는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일련의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For me, 나를 기다리는데, 자, 내가, 여기가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Get back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온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답장을 보내는 거죠. 그들에게 답신을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련의 사람들이 없는 그런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련의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과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아직도 현재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즉 easy가 여기 빠졌겠죠. 특히 내가 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자, 이 폰 메시지는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보냈어요. 이메일을 2시간 전에 보냈는데요. 라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 by definite, 정의상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접근이, 자, 이와 같은 접근은 뭘까요? 바로 차단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접근이 여기 go against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이 against는 원래 반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긋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접근이 어긋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감,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압박감, 자, 이 두 번째가 오죠. 그들이, 즉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부여하는 그 압박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기대감에 대한 성질과 이 접근은 완전히 반대가 된다. 즉 어긋나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것이 요구합니다. 의지력을 요구하는 거죠. 자, 여기 이것은 가조로 봅니다. To switch off, 여기가 진주가 됩니다. 세상을 끄는 거다. 이 말은 세상과 차단을 하는 데는 의지력이 요구가 됩니다. 심지어 그것도 1시간 동안 차단을 하려면 의지력이 요구되죠. 그리고 뭘 느낀다?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합니다. 화나게 만들겠죠.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자, 이제 반전을 합니다. 그러나 it's better,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힌트가 나옵니다. 실망을 시키는 거죠. 몇몇 사람을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 실망을 시키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뭐 하는 것보다는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실망을 시켜라. 무엇에 대해서냐면 바로 이 텅 빈 수신함. 텅 빈 수신함은 답장을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 답장을 하지 않는 게 곧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거겠죠. 그것이 더 낫다. 그렇지 않다면, 자, 이 otherwise를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otherwise는 앞에가 긍정이면 이 otherwise는 부정으로 해석을 하고, 여기가 부정이면 여기는 긍정으로 해석해서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희생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잠재 능력에 대한 희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직업주의가 가지는 그 illusion, 환상. 그 환상에 있어서 당신의 잠재 능력을 희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의 주의에 있어서의 환상이란 바로바로 답장을 해주고 바로바로 대응해주는 그런 직업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텅 빈 이 수신함이란 이런 답장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차단을 해서 자신의 어떤 창의적인 시간에 투자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정답은 바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하는 부분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얘기하겠죠. 자, 내가 2시간 전에 당신한테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응답을 해서 그게 답장을 보내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어법 문제 29번 어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의 어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29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법 문제는 해석보다는 약속된 규칙의 어떤 논리성을 얼만큼 잘 지니고 있는가, 특히 구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문법의 어떤 틀을 얼만큼 잘 갖추고 있는지를 묻는 형태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능 유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바로 주어 동사에 대한 단복수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법 문제는 해석에 너무 지우치다 보면은 정확하게 답을 찾는데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해석보다는 이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서 답을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우선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에 보면은 이 소유격에 해당하는 there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명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라는 표현의 동사인 give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humans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복수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2번을 보게 되면 여기가 동사이기 때문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를 찾으라는 뜻이겠죠. 자, 올라가 봅니다. 쭉 올라가 보면 스톤헨지라고 하는 주어가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마라고 찍혀 있을 때는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은 전혀 정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톤헨지를 받는 동사 is가 이상이 없죠.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관계부사를 묻습니다. 관계부사는 반드시 뒤에가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rise라는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부사구가 이렇게 왔죠. 따라서 완전한 형태에 해당하는 관계부사는 이상이 없고 선행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행사는 바로 point to the spot이라고 해서 장소를 나타내죠. 지평선 위에 있는 이 어떤 지점들, 이 지점을 선행사로 받았기 때문에 뒤에가 이상이 없어서 관계부사 3번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여기 been 다음에 used라고 해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have하고 연결이 되겠죠. 따라서 주어가 stoneis라고 하는 이 돌에 해당하는 주어에 조동사 may와 have가 연결이 되면은 may have been used라고 해서 바로 수동태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부정사를 통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be used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고 사용이 되죠. 따라서 4번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는데 이 5번의 힌트가 바로 and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and나 but이나 on은 앞에 있는 구조와 뒤에 있는 구조가 동일한 형태를 갖습니다. 앞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여기 부정사가 나오죠. 따라서 이 and에 의해서 여기가 첫 번째 해당하는 거라면 그 뒤에도 원래는 부정사를 써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빼고 to를 써야 되는데 물론 생략을 해서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답은 역시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일단 어법 문제는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통해서 정답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는 그런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과학에 있어서 대부분의 역사학자를 얘기합니다. 이 역사학자가 바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은 믿을 만한 달력에 대한 필요성이죠. 그것은 바로 regulate라고 하는 것은 이 농업에 대한 활동을 규제하고 규칙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달력을 얘기하겠죠. 이 달력의 필요성을 지적하는데 as는 뭐뭐로서라고 해서 얘는 전치사로 봅니다.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learning about, 학습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로서 바로 달력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는데 자, 무엇을 학습하느냐 하면 이 전치사 about에 걸려서 what we now call이라고 해서 소위 우리가 천문학이라고 부르는 자,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고 이 what이 목적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천문학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에 대한 학습의 동기부여로서 달력이라고 하는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천문학은 큰맛 찍고 동격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바로 이 별과 행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초기 천문학은 제공을 했습니다.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about에 걸려서 뒤에 when이 옵니다. 언제 곡식을 심어야 할지. 자,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이 about에 걸려서 언제 곡식을 심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 여기가 두 번째 동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provide가 과거였기 때문에 gave도 과거가 돼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겠죠. 즉 시간의 경과, 흐름, 패시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4,000년 정도 해당하는 아주 오래된 돌의 골입니다. 그것도 영국 남쪽에 있는, 남부 지방에 있는 이 고리가 스톤헨지가 되는데, 이 스톤헨지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념비와 같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대한 기념이냐? 자, 발견이죠. 규칙성을 regularity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규칙성과 두 번째, 예측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규칙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발견한 것에 대한 기념비적인 것이 바로 이 스톤헨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커다란 표식어가 있는데, 스톤헨지의 그 큰 표식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 horizon, 수평선의 어떠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지점에는 태양이 솟아오르는 바로 이 지점과 분점이죠. 그죠? 지점과 분점에 해당하는 그러한 태양의 위치, 즉 솟아오르는 위치에 대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날짜, 우리가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날짜는 바로 시작을 표시하는 거죠. 즉 계절에 있어서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날짜, 이 날짜가 바로 지점과 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이 심지어 아마도 사용이 되어졌을 것이다. 바로 이 월식과 일식과 같은 식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기에 스톤헨지에 대한 존재가 built는 과거 분사가 되어서 이렇게 수식을 하겠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톤헨지인데, 뭐가 없는 이 writ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자라고 봅시다. 글자로. 이 문자가 없는 시절에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스톤헨지의 존재. 자, 이 존재가 주어가 되고, 여기에 이 bears가 동사가 되면서 지니다, 간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침묵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다. 증언을 간직한다는 말은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both가 나옵니다. 당연히 and가 나오고 구조가 똑같은 형태의 to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이 가지는 이 어떤 이 규칙성, 이 규칙성에 대한 증언도 해주고 또 능력에 대해서도 증언을 해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이 정신에 있어서의 능력에 대해서도 증언을 해주고 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증언이란 바로 계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언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지를 이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게 이 스톤헨지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자, 첫 번째입니다.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그 나타나는 현상 이면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건들에게 있어서 더 깊은 의미, 그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end가 바로 이해하고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름을 통해서 여기 부정사가 여기 부정사 연결해서 마인드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능력에 대한 증언을 바로 스톤헨지의 존재가 지니고 있다. 즉 존재가 가리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파악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의미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에 관련된 추론 문제입니다. 문맥상 낱말에 대한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문제는 전후에서의 힌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좀 해석을 천천히 그리고 전체적 흐름을 생각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스포츠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유발합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이 of은 앞에 있는 response를 받습니다. kind는 종류죠. 이러한 종류의 어떠한 반응,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데 이 readilly라는 표현이 부정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hardly와 같은 개념이 되어서 거의 뭐뭐하지 않다. 즉 다른 제품에 의해서는 brought forth라고 하는 표현은 발생되어지지 않는, 발생하다라는 표현이니까 readilly하고 만나서 다른 제품에 의해서는 발생되지 않는 그런 종류에 해당하는 감정적 반응을 이 스포츠는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상을 해보자. 은행의 고객이, 자, 첫 번째 해당하는 고객입니다. 여기서 ing를 붙여서 능동의 개념을 표현을 합니다. 기념품을 사는 고객이죠. 충성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은행에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품을 사는 고객 또는 어떤 고객이냐면 identify면 동일시하다라는 표현이죠. 너무너무나 강하게 그들의 자동차의 보험회사와 동일시하려는 고객. 그래서 자, 소댓에 걸립니다. 너무 강하게 동일시하려고 해서 그들이 바로 문신을 가지는 거죠. 바로 이 보험회사의 로고, 그 로고로 문신을 가지는 고객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몇몇 스포츠의 추종자가 너무너무나 passionate, 열정적이죠. 선수들 첫 번째, 팀, 그리고 스포츠 그 자체에 자, 역시 소댓에 걸려서 너무나 열정적인 상태라서 그들의 관심이 경계에 도달해 있다. 즉, 집착이라고 하는 것에 가까워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중독이 제공하는 감정적인 접착제가 존재하는데 자,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어떠한 접착제냐면 바로 팬들을 팀에 묶죠. 결속시키는 접착제. 그리고 유지하죠. 충성심을 심지어 in the face of은 뭐뭐의 직면에서라는 표현과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 두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양보적 개념으로 봅니다. 운동장에서의 실패, 즉 운동장에서의 패배를 얘기하죠. 그 경기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충성심을 보여주는 자, 그러한 접착제를 제공하는 게 이러한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매니저가 오로지 꿈을 꿉니다. 고객을 가지려고 하는 꿈을 꾸겠죠. 이 고객은 as passionate, 뭐뭐만큼이나 열정적인 무엇에 대해서냐? 그들의 제품에 여기 as에 걸립니다. 스포츠 팬만큼이나 그만큼이나 열정적인 그들의 제품에 열정적인 고객을 가지는 꿈을 매니저들은 분명히 꾸지요. 따라서 이 while은 양보의 개념으로 봅니다. 이렇게 꿈을 꾸지만 이러한 감정이 즉 유발되어지는 감정이겠죠.
스포츠에 의해서 유발되어지는 감정은 또한 바로 부정적인 이러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스포츠의 감정적인 이러한 강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조직이 가집니다. 강한 어태치먼트는 이 집착이죠. 과거에 대한 집착을 갖습니다. 그것도 향수와 클럽의 전통을 통해서 과거에 이렇게 집착하려고 하는 이 조직, 그 조직을 대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앞에 있는 조직을 얘기하겠죠. 효율성과 그 다음 생산성, 그리고 필요성.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반응을 빠르게 하려고 하는, 즉, 변화하고 있는 시장의 어떤 상황들, 이 상황에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겠죠. 왜? 바로 여기에 과거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첫 번째 힌트가 되어서 오히려 무시하는 거죠. ignore. 이러한 것들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떠한 제안이 있습니다. 클럽에서의 색깔을 바꾸고자 하는 제안이죠. 뭐 하기 위해서냐면 보여주는 겁니다. 투시하다는 편이니까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클럽의 색깔을 바꾸고자 하는 이러한 제안이 바로 좌절이 될 수도 있다. 왜냐? 이것이 깨트리는 거죠. 바로 전통하고의 어떤 링크, 연관성, 이 연관성을 깨트리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이 거절이 된다. 자, 거절이 된다는 이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러한 세 가지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전후에서 이렇게 반드시 답을 주는 힌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차근차근히 해석하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빈칸 추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